재테크 관리, 공실 관리, 노후 관리로 많은 분들이 다락 창업에 대해서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제가 처음에 창업할 때부터 경쟁사가 좀 유입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결심하셨던 계기나 저는 중요하게 봤던 거는 꾸준한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가 무언가라고 했을 때 셀프 스토리지 사업이 가장 그에 가까운 사업이고, 단도직입적으로 점유율은 어떠시고 매출은 어떠신가요? 면적당으로 말씀드리면 평당 안녕하세요. 다락 창업 스토리 1회를 맡게 된 정영호입니다. 재테크 관리, 공실 관리, 노후 관리로 많은 분들이 다락 창업에 대해서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보다 먼저 민창고 다락과 함께 하고 계시는 파트너분을 모시고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공유 창고 창업에 대해서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게스트로 물리학점 파트너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2년부터 다락과 함께 물레역점을 창업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들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 미니창고 다락과 함께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공유창고, 셀프 스토리지가 되게 생소하셨을 텐데 어떻게 알고 이거를 창업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책을 읽고 개인형 창고를 임대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처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더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셀프 스토리 사업이 수십조, 수백조 규모로 하나의 산업으로서 커져 있는 거를 또 알게 됐던 적이 있고요. 근데 또 하필 2022년도 그때는 또 코로나 시기인데 개인들이 이제 다양한 취미 생활, 특히나 캠핑이나 골프 같은 좀 장비가 많이 필요한 취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그와 동시에 서울 수도권이나 전국의 부동산 가격들이 엄청 상승하면서 쉽게 내 집을 넓히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취미 생활이 많아지고 짐은 늘어나는데 집은 넓히기 쉽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좀 집을 확장하는 대신에 별도의 개인형 창고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다락이라는 업체가 있었고 가장 좀 브랜드 파워라든가 운영 관리가 이게 잘 되는 회사로 인지를 해서 이렇게 창업을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미리부터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해안이 정말 뛰어나셨네요. 네. 그럼 그 안에서도 미니창고 다락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셨던 계기나 포인트가 좀 궁금합니다. 다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셀프 스토리지 회사였고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여전히 가장 크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고객들을 응대하면서 쌓여온 노하우, 운영 노하우, 또 마케팅적인 역량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사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운영 노하우라던가 마케팅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락이 가장 국내에 있는 셀프 스토리지 그 업체들 중에서 가장 좀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셀프 스토리지 사업 자체에서 저는 중요하게 봤던 거는 운영 관리에 대해서 거의 이제 손을 안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셀프 스토리지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저는 그 계절성을 타거나 어떤 유행을 타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가 무언가라고 했을 때 셀프 스토리지 사업이 가장 그에 가까운 사업이고, 또 다락이라는 회사가 또 제가 찾는 전담 관리를 맡아서 해주고 마케팅을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브랜드 파워가 있는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2022년에 창업을 이제 하시고 벌써 이제 2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2년 동안 다락과 함께 하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신지? 저는 셀프 스토리지 사업 자체가 한 번에 큰 수익을 발생시켜 주진 않지만 계절성 없이 유행 안 타게 꾸준하게 좀 수익이 점점 쌓여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일시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한번 고객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매출이 이제 매월
발생하면서 또 새로운 고객이 유입이 되면은 또 추가 매출이 계속적으로 쌓여가는 구조다라는 거를 많이 몸소 체험을 하게 됐고요. 특히나 다락에서 모든 운영 관리나 마케팅 이런 거를 전담해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소한 문제가 생겨도 다락 전담 서비스 팀께서 잘 해결해 주셨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신경 쓸 일 없이 수익만 정산받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만 잘 신경 쓰고 체크를 하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손이 안 가고, 그러면서도 수익은 수익대로 꾸준하게 발생하는 그런 비즈니스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현재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셀프 스토리지라는 비즈니스의 어떤 유망성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창업할 때부터 경쟁사가 좀 유입이 되더라고요. 물레 역점에도 같은 위치에 또 다른 경쟁사가 있다 보니까 정말로 유망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느끼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경쟁사가 또 갑자기 또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에서도 좀 초반에 그 비즈니스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걱정도 많이 되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쟁사 이야기를 좀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물레역점 같은 경우에는 좀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신경이 쓰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출이나 수익을 좀 더 향상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파트너 쪽에서는 다락과 소통을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경쟁사가 있다 보니까 건물 안에 마케팅 배너라던가 홍보물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다락에 직접 당부를 드리기도 했고, 내부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도 제가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다락 운영팀에 즉각적으로 좀 이런 부분 조치해달라고 했을 때 빠르게 또 조치를 해주셔가지고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서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2년째 운영하고 계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점유율은 어떠시고 매출은 어떠신가요? 점유율 같은 경우는 한 80% 선에서 조금 높아졌다 낮아졌다 살짝 미묘한 변동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80% 선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점포당 이제 면적이 또 다르다 보니까 면적당으로 말씀드리면 평당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물레역점 저희가 이제 지난 2년 동안 운영하고 매출 수익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좀 흥미로웠던 점은 현재 차용하고 있는 고객 중에 아직도 약 한 40%의 고객은 처음 이 지점이 생겨났을 때 22년도부터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셀프 스토리지의 서비스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그때 사용했던 고객들은 조금 더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손바뀜 되면서 점점 같은 점유율이라도 수익 개선, 매출 개선은 이뤄질 거고 그것들을 저희가 약속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이 개인 고객들이 이용을 하세요. 생활짐 이런 것들을 보관하시는데 그래도 한 5%? 많게는 20%는 법인 고객분들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실의 짐 이런 것들을 민치않고 다락에 보관하시는데요. 물레역점 또한 약 한 5% 정도는 법인 고객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점의 매출과 수익 개선을 위해서 법인 고객 영업도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파트너로서 민치않고 다락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민치않고 다락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후배 파트너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락 창업에 대해서는 내가 손을 거의 쓰지 않고 내 품을 거의 쓰지 않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서 그런 점이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내 일이 정말 바쁘거나 본업이 있는데 다른 사업을 마음 편하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락과 함께 창업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업태가 임대업이다 보니까 겸업금지가 있으신 분들도 아마 임대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창업을 한번 알아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내 아바타 혹은 내 분신을 하나 만들어서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고 돈을 더 벌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을 해주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민치않고 다락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민치않고 다락 물레역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레역점
사용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실 텐데. 아, 네.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사용자분들 대상으로 모르시니까 간략히 자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레역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차량 접근성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창고에 짐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많이 옮기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창고와 차량 간의 거리가 멀어서 무거운 짐들을 직접 카트로 끌고 다녀야 된다. 그럼 엄청 불편하잖아요. 근데 물레역전 같은 경우는 문만 열고 나가면 바로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창고 바로 앞에 차를 대고 손쉽게 무거운 짐들을 내 창고에다가 보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서울 중심에 위치해 있고 어디든 이동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미니창고 다락 물레역전 파트너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니창고 다락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여기 밑에 고정 댓글란과 영상 설명란을 통해서 창업 상담하기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다락 창업 스토리,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네.